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지금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현범 회장이 한 200억 원 정도의 이 배임 횡령 혐의로 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CEO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현범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효성그룹의 그 형제그룹인 한국타이어 그룹의 회장이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받을 때 이 같은 날 단신으로 이 조 회장이 검찰에 의해서 배임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그 뉴스가 잠깐 나왔다 사라졌죠. 그 이후로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해서 결국 조 회장을 구속하는 수순까지 밟고 있는데요. 요번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처음으로 재벌 회장이 구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 전기차 산업 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타이어와 관련이 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타이어는 이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로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전기자동차 모델들은 대부분 다 한국 타이어의 타이어를 장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존의 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타이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도 비싸지고 기능도 더 좋아졌죠. 하여간에 이 한국 타이어의 위기가 이 CEO 리스크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업체는 뭐 타이어 업체로 뭐 유명하고 뭐 다른 건 뭐 미미하죠. 타이어를 만들어서 파는 게 이제 주력 사업이고 작년 실적만 봐도 매출 외형도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늘어나서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EO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요. 이 조현범 회장의 구속 여부가 회사에 또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좀 웃긴 게 우리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해준 게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이재용 회장이죠. 그때 당시엔 부회장이었고 이재용 회장을 이제 사면을 해준 건데 사면 복권 해준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만 조단위였습니다. 조단위. 그게. 근데 그런 것들 다 봐줬는데, 이 조현범 회장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조현범 회장의 200억 원대 이제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을 한다? 이건 좀 안 맞지 않나요? 물론, 나쁜 짓을 했으면 2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주주들 몫입니다. 그 회사, 특히 상장사일 경우에는 주주들 모두에게 그 200억의 순이익이 배당금의 형태든 아니면 기업 가치를 올려주는 쪽에 재투자가 되든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거를 오너 일가가 착복을 했다면 배임 횡령으로 빼돌렸다면 이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됐죠. 하지만 조 단위의 그 도둑질을 한 삼성그룹 회장도 봐주는 친기업 정부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회장을 구속한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좀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물론 나쁜 짓 했으면 집어넣어야 되고 구속을 하는 게 맞는데 재벌 회장이 200억 정도를 횡령했다고 알려진 것도 특이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200억 정도의 횡령이면 최소한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 중형입니다. 이 정도면. 중대범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게 배임 횡령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으니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아마 10년형 정도 받고 최소한 2, 3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될 가능성이 크죠. 이 한국엔컴퍼니가 주주회사고,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고, 조현범 회장은 회장이고요. 그 국민연금이 한 7% 정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47% 정도 유통 주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한원 시스템의 2대 주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원 시스템 경영권 매각에 이 한국타이어 지분도 같이 태걸롱 돼가지고 매각이 되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한원 시스템은 경영권이 붙어 있지 않은 지분이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매각할 때 같이 파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한원 시스템을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이걸 누가 가져갈지가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죠. 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게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55,000원 정도 되지만 지금은 한 36,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주가가 할인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CEO 리스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조현범 회장의 구속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구속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어놓을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주류인 이 친이계 쪽 사람들, 이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재계에는 나름대로 내년 총선에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이 조현범 회장의 구속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요인인데, 근데 이게 이런 경제 외적인 경영상에서 경제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 외적인 요인에서 CEO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부각돼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 이거는 주주로서는 열받는 거죠. 열받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최대주주를 상대로 해서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손해본 주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죠. 우리나라도 이 주식회전에서는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200억 원을 배임 횡령했다면 이는 주주들의 이익을 뺏어간 거기 때문에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거예요. 주변에 변호사가 있다면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 자체는 성장성이 있고 굉장히 좋은데, 지금 CEO가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가 할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CEO가 그 회사의 투자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걸 명심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써놨듯이 말이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